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AT 자격 시험 맛보기, 우리 실무수행평가에서 우리 기초정보관리부터 조회까지 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정보관리와 일반전표 입력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329페이지 내용이 되겠고요. 329페이지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교재 보면 용산전자 회사코드 3100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사코드 3100번 용산전자 AT 맛보기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요걸로 우리 로그인해서 실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용산전자 회사코드 3100번은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법인이고요. 회기기간은 6기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해서 우리 평가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기초정보관리의 이해부터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앞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평가 문제 그리고 자료 설명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증빙을 보는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평가 문제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부분에 맞춰서 자료 설명을 읽으면 웬만하면 이 1, 2번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확정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3번 이 증빙을 실제로 확인을 하고 그 증빙에 나와 있는 걸 기초로 우리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해서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도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거래처 드림은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장을 이전했으니까 주소가 변경됐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4번을 우리가 우편으로 받은 내용이고 그 우편으로 받은 게 여기 있는 이 3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이 내용과 우리 실제로 이제 드림이라는 회사의 이제 거래처 등록 부분에서 드림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이제 다른 부분을 찾아서 이 지금 그림에 문제 나와 있는 대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메뉴에서 우리 거래처 등록 부분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서 드림이라는 회사 바로 찾았네요. 5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드림을 우리가 이제 다른 내용을 한번 찾아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성명 김명호 씨로 잘 돼 있고요. 자, 사업자 번호 이렇게 잘 입력이 돼 있는 상태고, 자, 개업연월이 2011년 4월 4일인데 우리 뭐 따로 여기에 개업연월을 입력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업종 도소매업 전자제품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우리 주소가 변경됐겠구나 라고 했었죠. 자, 주소 확인해 보니까 강남구 남부순환로 2931번지입니다. 자, 바꿔주겠습니다. 자, 강남구 자, 남부순환로 2931. 자, 이렇게 조회에서 대치동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자, 똑같이 입력이 됐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라 그랬었냐면, 자, 전자세금 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입력하라 그랬죠? 자, 추가 사항으로 가서, 자, 1004 그리고 빌 36524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바꾸면 올바르게 바꾼 걸로 판단이 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보니까 기본사항에서 사업장 주소 부분 수정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담당자 메일 주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게 잘 고쳤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2번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 수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 수정 중에 지금 재무상태표 내용이 나와 있죠. 기초정보관리에서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 내용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앞에서는 우리 이 부분을 연습을 할 때 직접 밑에 이제 지나지 않은 글씨 부분 계정 과목들을 직접 금액이랑 같이 입력을 했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다른 부분을 찾는 거니까 이 지난 글씨 부분과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 우측에 나와 있는 부분을 비교해서 다른 부분 찾아가지고 밑에 부분을 확인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선 평가 문제 먼저 읽어보면, 자, 입력이 누락됐거나 잘못된 부분 찾아서 수정하라 그랬고, 자, 용산전자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 받아서 등록돼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림 보고 우리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부터 살펴보면요. 자, 유동자산이 자, 11억 9,037만 원입니다. 유동자산 11억 9,037만 원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당좌자산, 재고자산에 뭐 다른 부분이 없을 건데 한번 살펴보면 당좌자산 11억 4,430만 5,934원 자,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재고자산 4,600 64,066원 네, 똑같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비유동자산 보면 되는데 자, 비유동자산에서는 5,498만 원입니다. 자, 비유동자산 5,498만 원인데 우리 데이터엔 다르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비유동 자산이죠. 자, 비유동 자산 5,498만 원이고 자, 5,498만 원으로 봤는데 자, 지금 내용이 다르니까 자, 비유동 자산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부분 보니까 3,498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498만 원이 아닌 걸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 먼저 고쳐줘야 하겠는데 자, 건물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건물 1,000만 원 똑같이 입력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차량원 만구 3,533만 원 똑같이 나와 있고 자, 차량원 만구 감가상각 누계액 1,500만 원 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비품 600만 원입니다. 네, 600만 원인데 지금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35만 원이 입력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비품에 감가상각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자, 비품의 감가상각비 검색하지 말고 자, 213번으로 그냥 입력하면 되겠죠. 비품이 212번이니까 더하기 1 해서 자, 그리고 금액은 13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3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3,498만 원으로 이렇게 유형자산이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무형자산 없는 거 확인됐고 자, 기타 비유동자산 2천만 원인데 지금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비유동자산에 지금 임차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네, 200만 원을 우리가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5,498만 원으로 비유동 자산이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채 볼 건데요. 자, 유동부채가 4억 7,043만 5,934원입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4억 7,043만 5,934원 네, 똑같이 나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비유동부채 보니까 3천만 원 네, 똑같이 나와 있네요. 잘 확인이 됐고요. 자, 계속해서 자본금 보니까 네, 자본금도 6억 5천 그리고 이익잉여금 네, 9,491만 4,066원 네, 똑같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네, 여기 있는 임차보증금 200만 원짜리 2천만 원으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35만 원 새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 두 개 한 건데 답안지 확인하고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 우리 135만 원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200만 원짜리 2천만 원으로 우리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한번 확인할 때 이렇게 차액이 있는지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 올려놓은 부분에 차액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로 기초정보관리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뭐 자료 1번, 2번만 나와 있는데 뭐 따로 뭐 어떤 위에서 나왔던 문제처럼 우리 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자료 설명이나 평가 문제가 따로 안 나와 있네요. 그냥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거래처별 초기 2월 할 때 우리 거래처별 채권 채무 명세에서 받으러옴과 장기차 입금 입력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자료 2번 전자 어음 부분은 우리 받을 어음 부분에 입력을 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참고해서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면요.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불러오기라고 했었죠. 자, 불러오기 자 20번까지 있는데 불러오기 하면 뭐 달라지는 게 하나가 지금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받으러옴 부분부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받으러옴은 우리 110번 받으러옴인데 네, 여기 있네요. 7번. 자, 그런데 오른쪽에 뭔가 눌러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입력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한일입니다. 자, 한일이라고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고 자, 만기일자 지금 따로 안 나와 있지만 밑에 보면 만기일자가 네, 2017년 3월 15일이라고 지금 지급일자 나와 있죠. 자, 3월 15일, 2017년 3월 15일로 입력하시면 되고
자, 어음은 여기 어음 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088-2016, 088-2016, 자, 그리고 1115, 그리고 1234, 1234, 2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계속해서 1234, 1234, 2.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겠고 금액은 530만 원짜리였습니다. 자, 수치 구분은 자수로 하시면 되고요. 자, 수치 구분 자수로 하시면 되고, 자, 거래일자는 2016년 1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자, 2016년 11월 15일 거래일자도 2016년 11월 15일.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발행일과 거래일자 똑같아서 우리 똑같이 입력을 했고요. 자, 뭐 다른 부분 추가적으로 입력할 부분이 없고, 자, 마지막에 우리 지급지 지점 요거 확인해서 신한은행 용산지점이라는 거 확인하고, 자, 검색해서 신한은행 그리고 용산지점이라고까지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우리 발행인 지금 보니까 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일은 우리 한일이라고 찾아서 이렇게 입력하고, 배선은 아직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설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빈칸을 우리가 정보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하나씩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닫기 버튼 누르면 다시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돌아간다고 했고, 자, 우리 우측에 한일 한 건 이렇게 해갖고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장기 차입금 부분 보면, 자, 장기 차입금 우선 들어가겠습니다. 자, 장기 차입금 마찬가지 우측에 뭔가 입력하는 부분이 없죠.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드는 하나은행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하나은행. 자, 그리고 만기 일자 확인하니까 2020년 10월 1일입니다. 자, 그대로 2020년 10월 1일. 자, 차입금 번호 나와 있나 확인해 봤더니 차입금 번호는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금액은 3천만 원. 자, 3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 상환 조건 일시로 돼 있고 이자 지급 방식 후급 일할입니다. 자, 상환 조건 일시. 자, 차입처는 우리 하나은행이니까 금융기관으로 두면 되겠고요. 따로 이체구자 설정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후급 일할. 똑같이 그냥 입력이 돼 있네요. 이자 지급 방식 후급 이자 계산 일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따로 뭐 우리가 밑에서 입력할 부분은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최초 차입일만 하나 더 해주면 되겠네요. 자, 최초 차입일은 2015년 10월 1일입니다. 최초 차입일 날짜 2015년 10월 1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 입력했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뭐 나와 있는 데이터만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답안 확인해 보니까 받으러 온 계정에 우리 코드와 금액, 어음번호, 만기일자, 발행일자 이런 것들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우측 우리 교재 이제 우측에 받으러 온 상세 등록 부분 보니까 우리 배서인만 빼고 나머지 입력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기 차입금 부분도 보면 차입금 번호 입력 안 돼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우리 최초 차입일까지 수정한 내용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정보 관리와 우리 조회 부분은 특별한 회계적 지식이 없어도 몇 번 연습을 해보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거래자료 입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나가주시고, 자, 우리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했었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을 하실 때는요, 우선 기초정보 관리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 자, 일반 전표에서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손으로 분계를 먼저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계를 먼저 하시고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분계를 먼저 다 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해 놓은 게 틀리지, 이제 써놓은 게 분계해 놓은 게 틀리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빠르게 날짜 확인해서 입력하고 그리고 넘어가시는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분계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입력하고 분계를 쓰고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험 시간이 60분 중에 자,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40분과 20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자, 40분은 자, 실무 수행을 하시면 되고
20분은 이론 문제를 풀고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입력했던 부분들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무 부분을 40분 이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하실 때는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따로 혼자 학습을 하실 때는 직접 손으로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는 게 훨씬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결산은 다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이 다 끝나고 나서 결산 부분 이제 분개하면서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조회는 말 그대로 장부를 조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맨 마지막에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20분 동안 풀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40분 안에 문제를 웬만하면 실무 부분을 먼저 끝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 배점을 보시면 우리 실무는 3점, 4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론은 하나에 2점씩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무를 먼저 배점이 높은 부분을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론을 문제를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좀 빨리 푸는 학생들 중에 빨리 푸는 분들은 이제 빨리 풀면 한 20분, 25분 정도에 푸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40분에서 45분 정도로 이제 실무를 푸는 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마지막에 이렇게 풀고 마무리를 하는데, 한 40분을 넘어가게 되면 이론 부분에서 나중에 풀고 나서 이제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실무 부분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분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래자를 입력하라 그랬고요. 자, 두 번째 매출처 영업 담당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사 대금 우리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보니까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네요. 그리고 날짜는 8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8월 5일 날짜로 하면 되겠고, 대변에는 우리 현금이 나오면 되겠죠. 자, 금액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16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처 영업 담당 직원과 식사를 했기 때문에 매출처이기 때문에 접대비가 발생했다. 마찬가지 16만 5천 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이런 지금 이 문제는 참 좋은 게 이제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고 부가가치세가 발생했으니까 매입세 불공제 아니야? 그러면 우리 54번 매입 매출 전표에다 불공으로 입력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매입세 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수령한 경우에만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51번과 54번으로 나눠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인데 카드 전표를 받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이런 불공제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제가 분개한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대로 8월 5일 날짜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5일입니다. 자, 우리 대변에 현금이었죠. 간단하게 현금 101번입니다. 자, 16만 5천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 뭐였습니까? 거래 접대비였죠. 접대비 813번 접대비로 해주시면 되겠고 16만 5천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으로 넘어가죠. 답안 확인해 보니까 우리 8월 5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한 거 확인이 되겠고요.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제목에 보니까 받으러 할인했다라고 돼 있죠. 자, 평가 문제 먼저 보니까 자,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매각 거래로 처리해라 라고 했으니까 매출 채권. 자, 처분 손실이 나오겠구나. 공식처럼 외우자고 했습니다. 바로 볼 수 있겠고,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서 받으러 온 현황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료 설명 보니까 부국상세에서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속어음 2,200만원짜리를 신한은행에서 할인했고요. 어음 할인료 20만원이 차감된 잔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그러면 차변에 당좌 예금이 돈이 들어올 건데, 자, 당좌예금은 지금 신한은행 거네요. 자, 신한은행 거, 자, 얼마 들어왔냐면 2,180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보관 중인 약속 어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어음은 우리가 받을 어음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2,200만원짜리였네요. 자, 마찬가지 부국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어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어음 할인료 20만 원, 요거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보자 그랬죠?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20만 원 발생했다. 자, 날짜는 우리 8월 10일입니다. 자, 8월 10일 날짜로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대로 한번 또 8월 10일 날짜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입니다. 자, 차변에는 우리가 당좌예금이었습니다. 102번 당좌예금, 그리고 신한은행 당좌예금으로 자 2,180만 원이 들어왔고요. 다시 또 차변에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쳐서 찾으셔도 되고, 자 좀 빠르게 찾고 싶다. 자 쳐 이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단어를 두 글자만 이 코드 부분에다가 입력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단어가 이 계정 과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뭐 어떤 부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손실 이렇게 검색하면 손실이라고 검색이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권과 처를 빼서 권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나오지 않고 한두 개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서 입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20만 원이었죠? 자, 20만 원 입력하고, 자, 대변에는 우리가 받을 어음 110번 받을 어음인데, 자, 받을 어음이라고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2200이었고요. 자, 받을 어음에는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부국이었죠? 자, 부국상사 이렇게 입력해서 네, 분개를 해 주실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자 그랬죠? 자, 받을 어음 우리가 반영할 때 자금 관련 정보는 기록 모음에서 자금 정보를 이렇게 눌러서 자금 관리 부분을 누르셔도 되겠고, 우리 단축키 외우자고 했었습니다. F3번이죠. 자, F3번 이렇게 눌러서, 자, 어음 상태 먼저 볼 건데, 우리 매각 거래라고 했고 어음의 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음 상태 지금 할인 한 개 맞고요. 자, 어음 번호는 우리 받을 어음으로 등록돼 있던 거니까 F2번 눌러서 검색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월 30일에 받았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선택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수취구분 자수로 돼 있고요. 발행인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할인 기간은 우리 어디냐면 우리 신한은행에서 할인했다라고 돼 있네요. 할인 기간 검색해서 자, 신한은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점은 지금 용산 지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 지점이라고, 용산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자, 할인율은 따로 안 나와 있죠? 네, 할인율은 따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답안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 날짜로 당좌예금 2,180만 원, 그리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인식했고요. 그리고 받을 어음 2,200만 원짜리가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우리 반영한 부분 보면은 F2번 클릭해서 등록된 어음 반영하시면 되고, 할인 기간에 신한은행, 그리고 할인율에는 입력 안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문제에서 할인율이 몇 %다라고 나오면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따로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입력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잘려서 길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나와 있고, 자, 두 번째 살펴보니까 유명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 자, 계약금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먼저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금액이 500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뭘로 받았냐면 보통예금입니다. 그럼 차변에는 보통예금이 들어오면 되겠고요. 자, 우리 보통예금은 서울은행이네요. 자, 서울은행이라고 해놓고, 자, 5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날짜는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 날짜로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거래 한번 거래 인식했으니까 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3일입니다. 자, 차변에는 자, 103번 보통예금이 되겠고요. 자, 우리 서울은행에서 거래처가 걸렸고, 자, 차변에는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도 우리 먼저 받은 거 선수금이었습니다. 선수금, 그리고 어디서 받았냐면 유명에서 받았네요. 자, 유명이라고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손으로 쓸 때는 유명이라는 거래처를 따로 안 썼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입력하면서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내가 거래처 누락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해서 계속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밑에 확인해 보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500만 원 서울은행으로 거래처 걸려 있고 대변에는 선수금 500만 원 유명으로 거래처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4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부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보니까 거래처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영수증 수치명세서 우리가 실무 수행 부분에서 학습해 봤었는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고요. 자, 자료 설명 보니까 자, 거리 홍보 행사 시 증정할 마우스 패드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우선 대변에 현금이 나오겠네요. 자, 날짜는 8월 21일이고요. 자,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한다. 자, 우리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는 3만 원 초과하는 어떤 비용이 이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영수증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 이제 가산세 2% 맞는 거, 네, 이 부분은 이제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우선 12만 원이 빠져나갔고요. 자, 우리가 거리 홍보 행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광고 선전비구나 라고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겠고 12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8월 21일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자, 수치 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월 21일 날짜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8월 21일입니다. 자, 대변에 우선 나간 거 먼저 현금 자, 12만 원이었고요. 다시 차변에는 우리 광고 선전비인데 800번대 있는 833번 광고 선전비로 해주시면 되겠고 12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전체 메뉴 나가서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바로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F10번 눌러가지고 우리가 영수증 수치명세서 이렇게 찾아서 엔터 눌러서 들어가도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날짜 먼저 확인해 보면 2017년 8월 21일이죠. 2017년 8월 21일. 자, 상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상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광고 상사. 자, 성명은 우리 김상훈 씨고요. 자, 사업장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72번지.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72번지 라고 했었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105-36-14583 자, 105-36-14583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거래 금액인데 12만 원이었네요. 자, 12만 원 입력해 주면 되겠고 자, 우리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자, 여기 구분란에 뜨는 거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거래한 부분이 이 구분란에 포함되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구로에 있으니까 읍이나 지역에 뭐 소재된 것도 아니고 금융보험도 아니고 비거주자도 아니고 농업인 국가 비영리법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의 양도 전기통신방송 용역 국외공급 공매 경매 수용 부동산 구입 주택임대 택시운송 뭐 전산발매 뭐 항공기 간주임대료 연체이자 송금 명세서 뭐 접대비 뭐 유류도로 이런 것들 아니죠.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우리 계정 코드는 우리 앞에서 분계 입력할 때 광고 선전비로 했었죠. 자, 광고 선전비로 833번 입력해 주면 되겠고 자, 적유에다가는 뭐 간단하게 우리 왜 샀는지 보면 되겠는데 거리 홍보용 마우스 패드 구입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입력한 12만 원이 이렇게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3만 원 초과 거래분 중에 이제 가산세를 맞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이 자동으로 될 겁니다. 자, 밑에 답지에서 확인해 보면 8월 21일에 광고 선전비 12만 원 그리고 현금 12만 원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밑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에도 우리가 입력한 대로 똑같이 입력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계속해서 우리 자동차세 납부 부분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 문제 보니까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자료 설명에서 날짜 알려줬네요. 8월 31일이구나 볼 수 있겠고, 자,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증빙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대변에 현금 나오겠구나 볼 수 있겠고요. 자, 납부할 세액 합계는 16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라고 했는데, 자, 우선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줄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서 사용 중에 나타나는 어떤 세금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내는 게 자동차 세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서 우리가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구입을 하면서 지출한 어떤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때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고 자동차에 대한 자산의 가액을 올려주는 그런 분계를 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8월 31일에로 우리 세금과 공과에 대한 내용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이제 다 될 거고요. 네, 저장해 주시면 되고, 자, 8월 31일로 자, 날짜 바꿔 주시고,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변에 현금이었고요. 자, 금액은 16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자, 세금과 공과라고 되어 있는 817번 세금과 공과금으로 16만 5천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해서 밑에 답안 확인해 보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대변에 우리 현금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보니까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9월 1일에 8월분 신문 구독료를 우리가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증빙을 보니까 지로 영수증이 나와 있고 금액은 18,000원입니다. 자, 뭐 어디 따로 작성일자가 나와 있지 않은 거 보니까 그냥 우리 9월 1일에 인식하면 되겠고요. 자, 신문 구독료는 우리가 도서 인쇄비로 처리를 해줄 거고 1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현금으로 우리가 18,000원만큼 납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도서 인쇄비는요, 우리가 이제 출력물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해올 때 광고 목적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우리가 어떤 사용하기 위한 어떤 교재나 어떤 출력된 어떤 종이로 된 것들을 구입을 해오면 우리가 도서 인쇄비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9월 1일 날짜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9월 1일로 바꿀 거고요. 자, 차변에는 도서 인쇄비였습니다. 자, 826번 도서 인쇄비가 18,000원이었고요. 대변에는 우리 현금으로 18,000원이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되겠죠. 자, 좀 이제부터는 이제 좀 실기를 많이 연습을 해보셨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입력하시는 방법을 좀 배우시면 좋겠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정 과목 같은 것들 이제 자주 나오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음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계정 과목을 외워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차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변에 숫자를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엔터를 그냥 쭉 누르고 있으면, 자, 밑에 줄에다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쭉 엔터를 누르고 있으면 차변에 숫자가 입력되지 않으면 뭐 다음 칸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하고 싶으면 엔터를 막 눌러가지고 넘기시는, 어떤 천천히 이렇게 한 칸 한 칸 하지 말고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이제 마우스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키보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9월 1일 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에 차변의 도서인쇄비 18,000원, 그리고 현금 18,000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일반전표까지 우리가 입력을 다 해봤는데, 네, 우리 기초정보관리와 일반전표 입력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을 해봤고요. 기초정보관리는 우리가 특별히 회계적인 지식이 없어도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점수를 획득하기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일반전표 입력에서는
입력하기 전에 손으로 붕괴를 다 써놓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입력을 하시는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계정 번호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